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연입니다. 자, 이제 9단원 연습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공간좌표는 쌤이 지지난 시간에 이론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공간좌표는 공간도형과 다르게 좀 할만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문제 풀면 되게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간 도형은 3차원 세계를 처음에 딱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야. 막 뭐 정사형, 삼선의 정리, 각의 정리 막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공간 좌표는 이제 그 공간 도형의 토대 위에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가 그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좌표계를 수식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고3 수능 기준으로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도 높지 않고, 또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쉬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특히나 실력 정석의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지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뭐 전체적으로 2단원을 이해하는데 막 방해가 될 정도로 막 굉장히 난해하거나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는 점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자신감을 갖냐 못 갖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접근하는 그 어떤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냥 아무리 어려워봤자 그래봤자 고등학교 수학이야. 고딩 수학이야, 고딩 수학. 아무리 이과 수학 어려워봤자, 아무리 3차원 도형 뭐 현란해봤자 그래봤자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야. 할 수 있겠니? 자, 하겠습니다. 좋아요. 9-1번 기본표 문제 풀어볼게요. 좌표 공간의 길이가 L인 선분의 XY 평면, YG 평면, GX 평면 1호의 정사형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예를 들게, 예를. 뭐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야. 이게 X축, Y축, Z축 있으면은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림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만 그리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쌤이 A, B, C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요게 길이가 지금 L인 상태 아닙니까? 좌표 공간의 길이가 L인 선분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L의 제곱이 뭐냐면은 L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야. 왜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XY, YG, GX 평면 정사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XY 평면 정사하게 되면 이게 이 점이 1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점의 특징은 이 점하고 똑같으면서 A, B가 되면서 이 Z 성분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길이는 뭐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L 곱하기 코사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0,0,0과 A, B, 0 사이 연결하는 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이제 뭐 이 문제에서는 L, XY 평면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것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YG 평면 정사하면 이 점이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 이 길이. 이 점 뭡니까? YG 평면이니까 X가 여기서 0, B, C가 되기 때문에 L, YG, 이거 제곱인가요? 제곱은 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고, 또 L, GX 평면, GX 제곱은 이러다가 1로 정사하게 되면은 이 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의 특징은 A, 0,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또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뭐야? 이거 더한 게 이것의 2배가 되는지 확인. 그치? 이거 더하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니까 이거의 2배가 된다. 증명 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훈련을 추가로 하는 거냐면은 공간생 어떤 점이 있을 때 이거를 XY 평면, YG 평면, GX 평면에 정사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방금 해보니까 이 점을 XY 평면에 정사형하니까 XY 성분은 그대로 있고 G의 부호만 G만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YG 평면 정사형하는 거니까 Y하고 G는 그대로 있고 X만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GX 평면 정사하니까 G하고 X의 요 숫자는 그대로 있고 Y만 0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뭐도 할 거냐면요. 말 나온 김에 이거를 Y축에 정사형을 할 거예요. Y축에. 그러면 Y축상의 모든 점은 Y 성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이 되거든요. 근데 이 Y 성분은 이 점의 Y 성분인 B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이 길이는 B가 되는 거죠. 이걸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이걸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로도 풀 수 있습니다. B의 제곱. 여기 뭡니까? A제곱, C제곱.
이것은 A제곱, B제곱, C제곱, L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가 정사면체가 되도록. 정사면체란 말은 AB 사이 거리나 BC 사이 거리나 CD 사이 거리나 뭐 다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사면체의 특징은. 네, 그러면 할게요.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1의 제곱 2에서 6이니까 4, 16 더하기 9, 9, 81 하니까 얼마입니까? 98인가요? 네. AB 제곱은 9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를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BC 제곱은 요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 3에서 6이니까 9 그 다음에 5에서 10 빼니까 25 예. 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에 거인 98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A 빼기 4의 제곱, 이게 지금 34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게 64가 되므로 A 빼기 4의 제곱은 64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빼기 4는 뿔마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요. A는 1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수식으로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지는 또 뭘 확인하냐면 AC의 길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걸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A-3의 제곱, 3에서 2 빼니까 플러스 1, 5에서 1 빼니까 플러스 16, 이퀄 98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7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81이므로 이 값이 81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빼기 3은 뿔마 9가 되면 되거든요. 따라서 A는 12가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네, 따라서 A는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B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야 돼. 선분 BD의 길이의 제곱은 7에서 4를 빼니까 9,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 값은 B-6의 제곱. 더하기 2에서 10 빼니까 88에 64는 9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은 73이니까. 넘어가면 25가 되고 이 값이 25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B는 1이거나 마이너스 11이 되면 문제죠. 잠깐만요. 플러스 11인가요? 1이거나 11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구해보면은 B도 11만 됩니다. 그래서 B는 11, A는 12.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괜찮죠?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이제 고1 수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의 공감 버전인데, 한번 봐봐. 두 점 AB가 있어요. XY 평면 위에 점 P, YG 평면 위에 Q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Z축,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2,0,2입니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0만큼, Z축으로 2만큼. 2,0,2. 이런 점이 A야. 2,0,2. 그 다음 B는 1,1,1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면은, 네. 이런 점이 B입니다. 이런 점. 네. B.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잘 그리지. 2,0,2, 1,1,1 뭐 이런 식인가 지금. 자, 그랬을 때 XY 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요. 그 P에 대해서 질문이 뭐냐면은 XY 평면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질문이 AP 선분의 길이에다가 BP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언제 최소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고1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걸 배웠어요. 얘가 어떤 X축이 있어요, X축. 어떤 점이 A이고요. 어떤 점이 B입니다. X축상에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가 되는 P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걸 고1 과정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B'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B'하고 A를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점이 P가 되면은 항상 최소가 됩니다. 왜냐고 물으시면은 이 점을 이렇게 B랑 연결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돼서 이 삼각형, 아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야. 이게 합동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 위아래가 합동이 되는 거니까 이 합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길이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 더하기 요거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하고 똑같은 겁니다. AP 더하기 PB'이나 AP 더하기 BP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최소가 되는 방법은 AP, B가 일직선으로 빡 연결돼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 B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B'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냐? 1,1,1이니까 값은 1,1, 마이너스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P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3차원 그림이라 그림이 좀 난해하지만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문제에서 1,1,1이고 이 점이 1,1, 1이고 이 점이 문제가 2,0,2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쉽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뭡니까? 루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1 더하기 1 더하기 9 하면은 맞나요? 9. 네. 1 더하기 1 더하기 9. 네. 하면은 잠깐만요. 계산 이상한데요? 2,0,2 1,1,1 XY 평면 위에 그치? 최소값과 점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게 3, 3은 9가 되고 1이 되고 잠깐 뭐 이상한데요? 식이 맞니? AP, PB 대칭 이동을 시켜서 루트 11인가요? 계산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루트 11이 맞군요. 네, 루트 11이 맞네요. 선생님 답이 지금 루트 19였나 막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잠깐 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 P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P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A랑 B'의 내분점이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가 1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맞나요? 이게 Z성분이 2가 되고 Z성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 서로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겁니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네. 2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P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은 이 두 점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야. 3분의 2 곱하기 이 녀석, 1 곱하기 이 녀석이니까 4, 3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0 하니까 여기는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하니까 0이죠 이거는. 네. 정답은 3분의 4, 3분의 2, 0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AP, PQ, QB. 이번엔 좀 더 어렵네요. 자, 이거 보세요. XY 평면상에 P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G 평면상에 Q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AP, PQ, QB 이걸 물어보는 거야. 엄청 까다롭지.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본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얘가 YG 평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를 XY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딘가에 P가 있고 여기에 어딘가에 Q가 있습니다.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런 점이 A이고 이런 점이 지금 B가 되는 거야. 고1 때 풀었던 게 이런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때 AP, PQ, QB 이걸 더한 거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똑같아요. AP는 이거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런 점으로 만들어요. A'. 좌표가 문제가 X값은 2가 되고 Y값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YG 평면에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B' 만드는 겁니다. 그럼 YG 평면은 X성분만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YG 평면이기 때문에 X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YG 평면상의 모든 점은 X성분이 0이잖아. 얘는 1, 1,1이면 값은 0,1,1이니까 값은 마이너스 1,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은 그때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때 이 길이나 여기서 이렇게 그은 이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길이가 최소가 되는 방법은 뭐 할 때 서로 네, 일직선에서 이 점이 P이고 이 점이 Q가 될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된 것은 9 더하기 1 더하기 9. 이게 루트 19구나. 쌤이 혼동했네요. 쌤이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문제를 이렇게 미리 여러 번 풀어보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혼동이 됐습니다. 자, 부다의 3번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나요? 고1 과정 기본 정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공간상으로 확장해 됐을 때 어떤 식의 차이가 나는지. 그러나 그 또한 유사하구나. 괜찮구나. 네. 자,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셔서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A, B, C일 때 꼭지점 D의 좌표와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쓰는 순서는 A, B, C, D 이렇게 뭐 시계 방향 또는 반시 방향 그리시고 실제로 이 점들이 나와 있으니까 점 막 이런 애들이 있어. X축, Y축, Z축, A점은 이 점이야, B점은 여기야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좌표는 전부 다 3차원상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는 노트는 2차원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도 이 점들을 정말 예쁘게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예쁘게 좌표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은 옮기지만 대부분의 공간 좌표 문제는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A점 나와 있고요. B점 나와 있고 C점 나와 있고요. D가 안 나와 있어. D가 안 나와 있어. 그럼 D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서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AC의 중점 뭡니까? 이거 더해서 뭐 2분의 1, 이거 더하면 8이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오니까 2분의 5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D의 중점도 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2분의 되니까 2, D의 좌표가 그 다음에 더하면은 8 돼야 되니까 6, 더하면은 5가 되니까 1, 1. 네, 그 다음에 그때 BD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게 지금 이거고 B가 이거니까 루트에 9, 4, 4, 16, 또 9 해서 구하면은 루트 3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끝. 네, 공간 좌표가 더 쉽습니다. 그림 예쁘게 안 그려도 돼요. 쌤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까? 괜찮아.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까? 이것도 평행사변형인 거지. 상관없습니다.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9-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4인 삼각기둥이 있다. 3분 AB 중점을 M, 3분 CF 중점을 N, 3분 MN을 1대2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할 때에 점 P에서 3분 D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십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좌표가 전혀 안 나와 있죠. 이 문제의 정말 가치,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실제 이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입니다. 100% 공간도형 문제야. 공간상에 있는 도형에 뭐 중점 잡고 연결하고 1대2 내분한 점이고 거리를 구하는 이런 공간도형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야. 그런데 이 공간도형 문제를 공간도형으로 풀기 까다로운 경우에 요거를 좌표계로 옮겨서 이 공간좌표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뭐 좌표계를 어떻게 옮길지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걸 원점을 놓고 여기를 X축, 뭐 당연히 위쪽을 Z축으로 넣으면 좋겠죠. 여기를 Z축, Y축은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Sorry. 예. 뭐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모서리 길이가 4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4,0인 거죠. 4,0,0,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요 n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이 점의 좌표는 0,0,4예요. Z성분 4니까. 이 점은
4,0,4가 되고 이 m이란 점은 이거 중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의 좌표는 2,0,4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도 그려볼게요. n. 아, 이 점이 n인가요? n이 그 중점이네. 이 점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점, f. f는 그렇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f라고 하는 점은. 그래서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게 정사각의 높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4니까 2루트 3만큼. z축으로는 0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위쪽으로 얼마만큼? 2만큼 가는 거니까 n은 문제에서 2,2루트 3,2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요 mn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m 대 n을 1대2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p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분의 1에다가 얘를 곱하고 2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6이 되겠고요. 3분의 1에다가 얘를 곱하고 2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식이 맞니? 그죠? 1에다가 2루트 3 곱하고 2에다가 0 곱하니까 또 3분의 2루트 3이다. 좀 복잡하네요. 뭐 이렇게. 1에다가 2를 곱하고 2에다가는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마지막 질문 뭡니까? P에서 선분 D에 이르는 거리.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런 점 P에서 D에 이르는 거리는 그치 요 길이 되는 거죠. 여기 답입니다. 도형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D하고 E의 중점에다가 연결하시면은 네, 요게 바로 우리가 보시면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원칙으로 뭐 삼수선의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바닥에서 내리면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게 수직이 되는 거니까 연결하게 되면 이 값이 뭐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각이 수직입니다.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직관적으로 도형이 대칭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D의 중점의 좌표가 2,0,0인 거죠. 2,0,0이니까 이 둘 사이 거리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루트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0. 여기서 이걸 빼면은 3분의 2루트 3이 제곱이니까 3분의 4 플러스 얼마입니까? 9분의 100.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 값은 루트에 9분의 9니까 4, 32. 1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9분의 112. 112는 4로 나누게 되면은 4, 2, 8, 4, 8이 32.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4, 3,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28이 4 곱하기 7이기 때문에 루트 바깥으로 4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의 가치는 공간 도형 문제야. 막 내분점이고 중점이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거리를 구하는데 이거를 좌표계로 옮기기만 했는데 그 다음이 너무 간단한 거죠. 좌표로 옮기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귀찮은 것 뿐이지 옮기면은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 이런 형태 문제를 풀기가 쉽냐라고 하면은 좌표로 옮기기가 쉬운 문제들. 대표적으로 뭐 직육면체, 정육면체 뭐 이런 식으로 각기둥. 어느 게 어렵냐 이러면 원기둥 같은 거 옮기기가 좀 힘들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막 사인, 코사인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석기하적인 풀이라고 부릅니다. 논증기하적 문제를 해석기하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만족하는 구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네, 이제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 1,1,-1을 지나고 x, y, yg, gx 평면에 접한다. 1번이 내신 문제로 나왔을 때 계산 실수가 되게 많은 문제야. 이게 x축, y축, z축이 있다고 치면은 x축, y축, z축, x, y, yg, gx 평면에 접하는 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런 구를 떠오릅니다. 이런 구. 그러나 이런 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상의 x, y, yg, gx 평면에서 공간상의 공간이 8개로 나눠집니다. 8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g 평면, 뭐 이런 식으로 xy 평면, 뭐 이런 식으로 xy 평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zx 평면.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공간상의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총 8개로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은 이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가
이렇게도 하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고 뒤쪽에도 하나하나 해서 8개의 공간의 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좌표 평면을 이렇게 쪼개면은 4분면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런 것처럼 공간상의 이 평면에서 총 8개의 공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XY, YG, GX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중심의 좌표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중심의 X좌표나 중심의 Y좌표나 중심의 Z좌표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뭐가 똑같냐면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 R하고도 똑같습니다. 이해되겠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접하기 때문에 중심에 대해서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구는 그렇게 되지만 여기나 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고 물으면은 이 중심의 좌표는 X좌표, Y좌표보다 R, R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다고 치면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음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고요. Y좌표는 양의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R이어서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그건 뭘 보고 판정하느냐? 이 원상의 점이 전부 다 제1사분면에 있으니까 다 양수예요. 여기는 원상의 점이 X값은 음수, Y값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점 1, 1,-1,-1이라는 말은 X성분 양수, Y성분 양수, Z성분 음수이기 때문에 X성분 양수, Y성분 양수, Z성분 음수인 이 구를 나타내는 거야. 이 구를. 알겠습니까? 그럼 이 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은 X성분은 양수예요. Y성분도 양수입니다. 그러나 Z성분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 말 알겠습니까? R이 반지름이야. 그래서 X성분, Y성분은 둘 다 양수지만 Z성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Z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0,0,이 아니라 이 중심 좌표가 양수,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다가 대입해서 보는 거야. 1,1,2를 지나기 때문에 전개해볼까요? R의 제곱, R의 제곱, R의 제곱이니까 3R의 제곱이고요. 자, 암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R 플러스 4R이기 때문에 어라? 사라지나요?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114 하니까 여기는 6 이퀄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는 넘기시면은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군요. sorry. 뭐야 이거. 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하고 나면 이 값은 잠깐만요. R제곱이니까 3R제곱 마이너스 2R 또 여기도 마이너스 2R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R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R 네.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R제곱 넘어가면 이 값은 2R제곱이고 이 값은 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3은 0이므로 만족하는 R 값은 1 또는 3이 나옵니다. R이 두 개가 나오네. 되게 신기하다. 아니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반지름 그러면서 XY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가 두 종류가 나오네. 왜 그럴까? 항상 이게 이제 해석기하적인 문제는 수식으로만 문제를 푸는데 그 풀다가 내가 이상한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R이 지금 1 또는 3이 두 개 다 답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XY 평면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서 ZX 평면이야. 잘 몰라 지금이.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동시 접하는 구가 그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구를 그려요. 당연하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동시 접하는 구는 이렇게 생긴 구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구. 상상이 됩니까 지금? 네, 그래서 답이 두 종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는 반지름이 R이 1이니까 1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이 3,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3인 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되게 1번 문제 되게 재미있는 문제야. 되게 좋은 문제예요. 1번 같은 형태는 학교 내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 이 점을 지나고 y축, z축이 접한다. 자, 어떤 구가 있는데 그 중심좌표를 뭐 a, b, c라고 놓고 이게 y축이라고 놓으면 이 y축에 접하는 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y축상의 점은요, 무조건 나머지는 0이고 y 성분만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y 성분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접하니까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겁니다. 0, 얼마, 0. y 성분만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이 y 성분이 b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뭡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게 바로 내가 얻고 싶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현재 지금 이걸 그림으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Z축을 그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를 뭐, Y축, 여기를 X축. 그러면 1,1,1은 아까 했었죠? 1,1,1은 뭐, 이렇게 생긴, 이런, 네, 이게 1,1,1이야. 이 점이 A고요. 그럼 B는 1,1,3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뿅 올라가서, 뭐, 이런 점이 이제 B란 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 Z축에 접한대. 그럼 구가 이제 아마도 뭐 이런 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구. 뭐 이런 구, 이런 구. 그래서 Y축에 접하고 Z축에 접하고. 그럼 이로부터 원래는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세워야 되는데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데 계산량이 많아지면 뭐 중심을 A, B, C라고 하면 막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식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두 점을 지나는 형태면서 Y, Z축에 접하면은 이 중심좌표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Z 성분이 1, Z 성분 상이니까 여기선 A, B, E가 중심의 좌표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Y축하고 접하기 때문에 이걸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0, B, 0이에요. 따라서 이 둘 사이 거리가 뭡니까? 루트의 A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반지름 R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Z축하고 접하는 거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0, 0,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둘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제곱이 4니까 b는 뿔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두 개가 나오나 봐. b가 뿔마 2. b가 2일 때랑 마이너스 나눠서 문제 풀어야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중심이 자,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 2,2인 경우 그러니까 b가 2인 경우야. 자, 두 번째 중심이 마이너스 2,2인 경우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이걸 이제 a 값만 알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좀 복잡하긴 하다, 그치? a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뭐 점을 대입하면 되겠네. 간단하게. 그치?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r의 제곱, 뭐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b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1,1을 지나기 때문에 11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값은 네. 1-a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 빼기 2 제곱이니까 또 1. 네. 그 다음에 r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네. a제곱 더하기 4. 항상 a제곱 더하기 4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a제곱 사라져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플러스 3은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네, 4가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2,2. 반지름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7이야. 4분의 17 루트 10의 값은 2분의 루트 17인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단 여기 이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에서 마이너스 1로 뭐 똑같나요? 잠깐만요. 그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그지? 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3 여기가 이제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푸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이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1은 4가 되기 때문에 넘기면은 2a는 해서 a 값은 2분의 7 됩니다. 2분의 7. 좋습니다. 여기 와서 2분의 7. 그럼 또 r은 구하는 방법은 4분의 49. 그러면 거기다 16도 하니까 65인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65. 네,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7번. 좌표공간의 XY, Z축에 접하고, XY, Z축에 접하고, XY 평면에 접하고 이런 것도 계속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중심이 1,1,1인 구간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X축, Y축, Z축. 중심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중심이 1,1,1에 있고 그 다음에 XY, Z 평면에 뭐 접하고 있는 구간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점 0,0,3을 지나고 이 구에 접하는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으로 만들어진 곡선을 생각하자 곡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 거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어떤 3이 0,0,3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구에 접하게 되는 이 구는 지금 중심이 다시 한번 중심이 1,1,1이고 그 다음에 이 XY, Y 주식 평면에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하는 거 봐봐. 접한다면 요게 지금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게 수직이 되는 거니까.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 점좌표가 뭡니까? 1,0,1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루트 2야, 반지름이. 또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뭡니까? 1,0,0이니까 둘 사이가 루트 2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 Y축 접하는 구인 거야. 반지름이 루트 2인, 중심이 1,1,1인. 그래서 여기서 이 구에 접선을 그는 겁니다. 그럼 접선을 긋게 되면은 이런 상태인 거지 지금. 접선을 긋게 되면은 얘에서 Z축을 따라 접선을 긋게 되면은 원점에 도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그러면은 여기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요, 여기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접하는 점이 여기 되고, 여기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모아놓으면 무슨 도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도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점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상상이 됩니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재밌는 문제죠. 근데 그나마 쉬운 거는 이 Z축상의 점에서 요 점에다가 접점이 됐을 때 긋게 되면 원점에 도착하는 거니까 이건 좀 쉬워요, 그나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걸 옆에서 바라본 단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옆에서 바라본 항상 단면화시켜서 문제를 많이 풀죠. 이게 Z축이에요. 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1,1,1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이제 0,0,3. 네. 그리고 이제 이게 XY 평면인 거야. 이게 Y축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으면 이 점 여기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YZ 평면 아니에요. 이게 YZ 평면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평면을 자른 거예요, 지금. 옆에 두부 자르듯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이로부터 거리가 먼 건 언제냐?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게 길이가 제일 멀어서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가장 길이가 먼 걸 찾아야 했잖아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루트 2였잖아. 아까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가 2였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더하니까 루트 6이 됩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나는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2가 되고요. 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 다시 말하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1호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이 각 역시 똑같이 세타가 되고 이 각은 2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요 길이가 3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만 구하면은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탄젠트 2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배각 공식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될까요? 이것분의 이거. 자,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이야. 탄젠트 2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 2분의 1분의 이거의 2배. 예. 루트 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분자분모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2루트 2가 나오고 바로 탄젠트 2세타가 2루트 2이므로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6루트 2가 예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심오해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또 공간도형에서 배웠던 단면화 플러스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을 활용해 풀면요 예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편 8번이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